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다볼리기 자룡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액션 피규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져보는 시리즈네요. 네, 뭐 얼마 전에 만져봤나? 네, 해서 메탈 로보톤 송년 성천 팔극식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코드 기어스에 등장을 하는 그런 메카닉이기도 한데요. 일단 발매는 2018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가격이 엔가로 13,000엔이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 판매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따로? 예약을 따로 안 받았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뭐 나이트메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쪽 시리즈는. 네, 건담은 모빌 슈트라고 하죠. 그렇지만 코드 기어스 반역의 루루슈 시리즈에서는 나이트메어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예전에 제가 2008년인가 2009년인가 그때 이제 로보톤 발매할 때, 그냥 메탈 로보톤 말고 그냥 로보톤 발매할 때 제가 샀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코드 기어스 뽕도 좀 빠지고 이제 좀 그냥 그러네 해가지고 아는 형한테 팔았는데, 와, 그게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와, 그런 생각도 하면서 간만에 또 메탈 로보톤이 나온다고 하길래 구매를 해봤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제가 예전에 그 프리미엄 붙었다는 로보톤보다도 퀄리티가 몇 배는 뛰었다고 생각을 할 정도니까 굉장히 좀 놀랐고, 특히나 이 날개, 이전에 란슬롯 알비온 리뷰할 때도 느꼈지만 이 에너지 윙이라는 이 엄청난 날개, 이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는 맛도 있고 박력도 있고, 그리고 관절들이 많으니까 좀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좀 접는 방식으로 해서 전시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내가 내 입맛대로 또 변형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은, 와, 난 예전에 못 봤던 기믹이나, 이거 원작에만 나왔던 기믹 같은 거 있죠. 막 팔을 날리거든요, 얘는. 약간 쉽게 말하면은 건담에 나오는 유선식 판넬 같은 느낌이에요, 팔이. 그걸 해주더라고요. 예전에 안 됐는데 너무 센스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해서 다 좋았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당장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헐겁더라고요, 팔꿈치가. 그래서 요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빼면 다 좋은데 10점 만점에 9점을 줄까 합니다.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성천팔극식의 외형부터 살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코드 기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련, 일단 기본적인 컬러링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포인트적으로 조금씩 이제 뭐 다른 컬러가 들어가는 형태, 약간 투톤 컬러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성천팔극식 같은 경우는 유독 독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솔직히 백팩 쪽이죠. 가상식 같은 경우도 원래 여기 좌우에 날개가 있지만 이쪽은 뒤로 완전히 접힌 상태, 그리고 슬래시 아켄도 굉장히 뾰족한 그런 디자인에다가, 그리고 머리도 상당히 뾰족뾰족한 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좀 취향입니다. 네, 약간 이제 팔 부분도 비대칭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도 참 좋지만 애초에 컬러링 자체가 되게 잘 뽑혀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이 홍련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붉은색이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성천팔극식의 독특한 점이라면 또 이런 클리어 파츠로 된 이런 메탈릭적인 부분부터 해서 이런 약간 길게 바뀐 뭐 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좀 놀랐던 거는 이제 홍련의 머리 도색, 눈 부분과 안쪽에 있는 하얀색 도색이 삐져나온 거 없이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참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기 약간 미스가 조금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교환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정말 깔끔하게 삐져나온 거 없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슴에 있는 주황색 부분도 메탈릭 컬러로 또 도색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무게감을 더해준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슴 부분에 있는 초록 색깔로 된 클리어 파츠로 또 형성되어 있는 부분도 참 마음에 들고, 내부에 디테일이 들어가면서 또 이것도 약간 입체적인 그런 또 디테일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라면 이런데 자잘자잘하게 이런데 몰드가 추가돼서 디테일업을 해주고 있다는 것 정도가 또 있겠네요. 그리고 어깨는 좌우가 비대칭입니다. 이제 오른쪽 어깨는 뾰족한 형태, 그리고 약간 뭉툭한 어깨 장갑. 그렇지만 이제 왼쪽 어깨는 아예 뾰족한 어깨 장갑을 하고 있죠. 홍련만의 독특한 또 비대칭 그런 형태인데, 오른팔에는 이제 복사 파동을 발사하는 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강화된 팔 같은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원래 이전의 홍련들은 이 팔뚝에 캐논을 하나 장비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게 삭제되고 그냥 깔끔한 심플한 그냥 똑 떨어지는 직선형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은 이따가 무장 때나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지만 여기서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된 깜짝 놀랐어요.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오른팔 약간 밋밋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전혀 그런 거 없이 정말 화려하게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금색 도장된 거 보세요. 코팅급으로 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광이 대단하다고? 멋있습니다. 그것도 거지만 역시 손바닥에는 클리어 파스도 또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체 부분도 이제 골반에 뾰족한 뿔 형태 디자인과 그리고 이중으로 막 겹쳐져 있는 것 같은 외장, 거대한 무릎부터 해서 발목까지 깔끔하고요. 그리고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제 발바닥이 기존에 뭐 건담이라든가 아니면 란슬롯 때처럼 깔끔한 게 아니라 뒤에 약간 이렇게 지지대처럼 서 있다는 거죠. 홍련 시리즈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디자인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다이캐스트잖아요. 메탈 로보톤이잖아요. 다이캐스트 어디 쓰였을까요? 일단 위에서 보이는 다이캐스트는 따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슴에 있는 이 친구, 이 어깨부터 내려오는 이 빨간색 파츠, 이쪽은 다이캐스트예요. 상체 무게감 있습니다. 덕분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어깨를 움직일 때 드러나는 내부 관절, 이 부분도 다이캐스트로 양쪽 다 다이캐스트 되어 있고, 그리고 왼쪽 팔꿈치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팔꿈치 위아래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관절 부분, 그리고 이 화면상엔 잘 안 잡히는데 이 허리 내부에도 일단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골반도 전부 다 다이캐스트, 관절들도 들어가 있는 거 전부 다이캐스트. 그래서 고관절 엄청 튼튼하고요. 그리고 드러나는 무릎 부분도 당연히 다이캐스트. 그리고 이 발목 부분, 이 뒤에서 보면 좀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또 내부에 다이캐스트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들에도 다이캐스트가 있지만 이 다리 쪽, 이 랜드 스피너 앞쪽 여기도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에 또 집중적인 무게를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가동 특성을 살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머리 좌우 돌아가는 게 깔끔합니다. 해서 돌릴 때 옆을 크게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움직여주고요. 고개를 들거나 숙이는 것도 역시 크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이 앞뒤 가동 안 할 것 같지만 살짝씩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잊지 말고 또 액션 포즈 취할 때 좋겠죠. 그리고 팔 부분 자체가 밑에 다이캐스트 관절이 밑으로 쭉 빠져나오면서 크게 들립니다. 근데 어깨에 있는 슬래시 아켄이 좀 불편하죠. 밑으로 내려주면은 거의 완전히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가동이 나오니까 이런 포인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왼팔과 오른팔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어깨 가동하는 것 자체는 똑같은데 디자인이 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쪽도 회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도 약간 고정되어 보이지만 회전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꿈치인데 팔꿈치 일단 왼쪽 팔꿈치는 다이캐스트로 완전히 되어 있고 아래쪽 회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굽히는데 솔직히 이 이상 굽혀져야 되거든요. 더 굽혀져야 돼요. 이거보다 아래쪽 관절 제대로 못 움직였어요. 너무 타이트해서,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아래쪽이 잘 안 움직여요. 하지만 이 이상 더 힘을 주면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가동률 하나는 충분히 좋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 이쪽도 역시 엄청난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만 팔꿈치가 기본적으로는 위쪽 하나 아래쪽 하나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연장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쪽이. 근데 이게 너무 헐거워요. 팔이 무겁다 보니까 관절이 지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일단 뽑기 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체별로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 거는 너무 심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이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당연히 움직이는 거 전혀 지장 없이 깔끔하게 움직여주고요. 들고 숙이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관절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합니다. 일단 옆으로 드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고관절이 축이동 기믹이 있어서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는 고관절이 옆으로 뻗어지지가 않아요. 밑으로 내리고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드는 거 역시 크게 들어줄 수 있겠죠.
더 올라가는데 다이캐스트가 굉장히 단단해서 잘 안 움직이네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뒤로 움직이는 것 또한 역시 엄청나게 움직일 수 있지만 관절 너무 튼튼한데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무릎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크게 움직여주는 듯 하나 이 랜드 스피너가 조금 방해가 됩니다. 해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그 독특한 점이라면은 이 무릎 부분 자세히 보면은 좌우로 꺾인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실제 가능한 가동이기 때문에 다음 뭐 액션 취할 때 포인트로 써먹을 수 있겠죠. 그 발목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원래 이게 랜드 스피너랑 발목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실상 회전도 못하고 꺾지도 못하겠네 했는데 얘는 꺾여요. 어떻게 꺾이나 했더니 랜드 스피너의 뿌리 부분이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인데? 랜드 스피너 완전히 수납하고 꺾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볼관절이 허락하는 한은 어느 정도 타협 보면서 또 랜드 스피너 꺼내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좌우로 돌릴 때는 같이 꺾여주니까 이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발꿈치는 접히거나 뻗거나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장들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홀형 특참도 이름 어렵죠? 편하게 일단 홍련이 원래 사용하던 실제 검입니다. 하지만 홍련 성천팔극식이 되면서 브리타니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메이저 바이브레이션 소드로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금색 칼날이었는데 이제 그 란슬롯과 똑같은 이제 붉은색 칼날로 바뀐 거죠. 해서 전용 손을 통하면은 이렇게 해서 손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뭐 손에 끼거나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참 마음에 드는 기믹 중 하나가 소형 미사일. 원래 이 백팩 부분에 이 에너지윙이 나오는 부분에 커버를 열면은 짜란! 내부 소형 미사일 포드가 드러납니다. 이 부분 참 마음에 들었어요. 디테일도 꽤 괜찮고 커버도 그렇게 막 빡세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어깨에 있던 슬래시 하켄. 이 슬래시 하켄 같은 경우는 파츠 교환식입니다. 해서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슬래시 하켄이 전개되어 있는 별도 파츠, 이 리드선이 연결되어서 그 끝에는 연결 조인트가 있는 이 파츠를 사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슬래시 하켄 액션까지도 한번 취해봤는데 뭐 일단 파츠 교환하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교환하고 나면 깔끔하네요.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홍련의 메인 무장, 바로 오른팔이죠. 복사파동 발생기, 정식 명칭 복사 추진형 자재가동 유선식 우완부 라고 합니다. 해서 요것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메탈릭 컬러를 이용을 하고 도색이나 깔끔하네요. 네, 도색도 깔끔하고, 그리고 몰드도 화려하고, 그리고 손목에는 볼관절 덕분에 가동할 때 이렇게 앞을 보듯이 손바닥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도 각각 볼관절로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고, 하지만 뭐 손가락 마디가 굽혀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손가락의 뿌리 부분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좌우로 이렇게 많이 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상당히 화려하고요. 이 볼관절 자체의 가동률이나 아니면 범위 자체는 상당히 넓어서 보기도 좋습니다. 손바닥에 있는 몰드나 클리어 파츠의 퀄리티도 꽤 높은 편이고요. 깔끔하네요. 그래서 자, 이 상태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봤듯이 이렇게 연장시켜서 좀 더 긴 리치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지요.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친구 관절 빼고 그리고 커버를 교체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확산 형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파츠 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교체된 파츠의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굉장히 그냥 요거 뺐다 꼈다, 손목 뺐다 꼈다 정도만 하면은 높은 퀄리티의 무장을 또 맛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파츠 교환도 있지만 성천팔극식의 진짜 배기는 이 팔을 날리는 것에 있었죠. 처음 봤을 때 좀 충격이었는데, 일단 팔을 연장한 상태에서 팔꿈치 중간에 있는 파츠를 이렇게 밀어서 바깥쪽으로 해서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추가 연장 파츠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리드선을 이용한 액션이 완료가 됩니다. 리드선이 근데 약해서 좀 처진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덕분에 이 친구 베이스에다가 추가 장착할 수 있는
추가 액션 조인트도 있고요. 근데 요게 좀 귀찮은 게 평소 같으면 이거 그냥 조립해서 주는데 굳이 이거 런너에서 떼가지고 여기다 조립하래요. 그래가지고 요거 후크 조립 직접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따 자세히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구성과 기믹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봤었던 일단 추가 조인트, 액션 조인트와 그리고 슬래시 아켓 아까 봤었죠? 그리고 이제 팔 연장용 이런 리드선까지 있고 확장용 파츠 아까 잠깐 봤고 안 본 것들 보도록 합시다. 일단 손이 꽤 많습니다. 액션용으로 편손이 총 3종류입니다. 왼손만 들어있고요. 오른손은 복사파동이기 때문에 약간 좀 박력 있는 손, 그리고 누군가를 뭐 찌를 때 쓸 수 있을 것 같은 손, 그리고 일반 편손,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나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 같은 거, 그리고 완전히 주먹손과 함께 그리고 무장용 손까지, 칼 전용 손까지 이렇게 총 5종류의 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홍련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에너지 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야, 에너지 윙 화려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펄 도장이 되어 있는데 테두리 부분에 핑크색으로 깔끔하게 도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짝 반대편이 좀 보이죠? 해서 상당히 이쁘기도 한데 도장 자체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 와중에 깔끔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즈감도 좋습니다. 이 홍련을 완전히 가릴 정도의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엄청 커요. 그렇지만 날개 자체가 엄청 잘 처지고 그러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관절 자체는 다양하게 꺾고 움직일 수 있도록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동 포인트도 꽤 많은 편이어서 역시나 많이 움직이고 다양한 액션 취할 수 있고요. 이 뿌리 부분도 관절 자체가 엄청 튼튼해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이 홍련 처음에 대기 모드가 있습니다. 머리를 수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고개를 그대로 숙여주면서 머리 커버를 닫되 살짝 딸깍할 때까지 이렇게 닫아주면은 홍련 대기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진짜 이런 것까지? 거기다가 당연한 거지만 란슬롯 때도 그랬지만 콕피트 해치 이렇게 오픈 가능합니다. 들어서 뒤로 살짝 빼듯이 들어주면 내부 스크린 부분의 도색과 함께 이제 카렌이 탑승하는 시트가 보입니다. 약간 오토바이 타듯이 타는 시트였죠. 메탈릭으로 되어 있고요. 색상도 화려하고 좋습니다. 자, 이번엔 에너지 윙을 장착을 직접 해볼 텐데요. 일단은 원래 백팩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던 이 빨간색 파츠는 에너지 윙이 접혀 있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해서 이 원래 꽂혀 있던 이 조인트에 껴줄 건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여러분들. 지금 이 조인트 여기다 낄 거잖아요. 엄청 타이트해요. 자칫 잘못하면은 파손이라던가 아니면 잘못하면 진짜 리얼 파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빼다가 낄 때는 좋았어요. 근데 빼다가 여기 보면 여기 접합선 보이죠? 이것도 조립을 한 거예요. 내부 접착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다시 붙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타이트하다는 거, 엄청 튼튼하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다가 튼튼한 이곳에다가 그대로 껴줍니다. 이거 잘 들어보면은 들리세요? 뿌드득 뿌드득 엄청 튼튼해요. 허이야 따샤 따요. 아이고 마찬가지 엄청 튼튼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튼튼하면은 어떻게 빼라고요? 빼다가 또 파손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노하우 하나 발견했습니다. 먼저 편하게 하려면은 이 날개에 살짝만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빠지거든요. 뺀 다음에 집에 라텍스 장갑이라든가 아니면은 고무 장갑 같은 게 있다.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잘 이렇게 안 미끄러지게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힘을 살짝만 잠깐만 왜 안 빠져? 이번엔 왜 안 빠져? 아까 빠지더니 됐다. 이렇게 힘을 훅 하고 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라텍스 같은 거 없으면은 손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계속 힘만 여기 들어가서 오히려 파손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거 주의하세요. 자, 이렇게 화려한 에너지 윙 전개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날개를 달아줬으면 날아야겠죠. 바로 베이스. 짜잔. 이 기어스가 이제 보라 색깔 코팅으로 이렇게 또 무늬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밑에 흑해기사단의 마크와 함께
홍련 성천팔극식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자체는 기존에 뭐 인저라든가 그런 데서 볼 수 있었던 형태이기 때문에 뭐 높낮이 조절 같은 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 높이 조절 여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도 조절 클러치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각도 조절도 되는 액션 베이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했었던 이 팔 날릴 때 복사파동 날릴 때 액션 베이스 조인트도 여기다가 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껴지는데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이것도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날개도 날개지만 지상에서는 당연히 랜드 스피너 활용하겠죠. 이렇게 발꿈치 뒤쪽에 랜드 스피너 들어가 있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액션 취할 때 또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천팔극식 전개를 해봤습니다. 화려하네요. 근데 성천팔극식 이게 끝이 또 아니에요. 이게 또 성천팔극식에 날개 하면 가드 모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또 덮어줄 수 있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해서 이렇게 좀 조인트를 돌려줘야 되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근데 짜잔! 이렇게 전신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속이동하면서 적을 막 치면서 다녔던 홍련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뭐 지금 생각해도 화려하긴 하네요. 자, 그러면 액션 포즈도 한번 취해봐야겠죠. 이 늘어나는 팔을 이용한 액션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박스 아트로도 사용된 연장되는 팔을 이용한 액션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화려합니다. 좀 더 역동성을 주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자, 다양하게 또 전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련의 그 다양했던 기믹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펙트 파츠가 없는 게 조금 아쉽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충분히 이런 다양한 포즈들 취할 수 있고 화려하게 전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 로보톤 홍련 성천팔극식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정말 화려하고요. 그리고 만질 것도 많고요. 그리고 볼 것도 많습니다. 특히나 저 머리 접히는 거는 참 좋네요. 다시 생각해도. 센스 있는 부분이니까. 날개도 화려하긴 한데 타이트한 것까진 좋은데 뺐다 꼈다가 너무 힘들다는 거 정도가 좀 지금 장점이자 어찌 보면은 주의하지 않으면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건 여러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홍련 성천팔극식 작품 속의 스펙으로만 따지면 나이트메어 프레임들 중에 가장 스펙이 좋다. 가장 높은 스펙을 가졌고 최강의 나이트메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디자인도 사실 굉장히 좋죠. 네, 오죽하면은 프리미엄이 붙었었겠습니까? 하지만 메탈 로보톤 덕분에 꽤 쉽게 지금은 또 구할 수 있으니까 참 뭐 또 즐거운 것 같아요. 예전에 애니메이션 봤던 것도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돌려보기도 하고 그때 생각하면서 뭐 가지고 놀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상세 점수 외형은 10점 줄까 합니다. 뭐 딱히 나무랄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채색 부분이라든가 저는 좀 눈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전에 그냥 로보톤 때는 약간 눈동자 부분이 좀 삐져나가 있다거나 막 약간 그런 것들이 막 걱정돼가지고 일부러 사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깠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미스가 없더라고요. 오우! 왜지? 왜지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동 특성 부분에서는 점수를 8점 줄까 합니다. 역시 다 좋았습니다. 뭐 란슬롯에서 힘들었던 부분 고관절 가동하는 거 이 홍련 같은 경우는 축이 밑으로 내려가서 훨씬 많이 벌어지고 등등등 그런 것도 있었고 이 왼팔의 팔꿈치나 아니면은 어깨 부분 이런데 고정성도 좋았고 심지어 이 날개 부분 거대한 날개 달고 있는데도 각각의 이 관절 타이트함이 좋아서 굉장히 타이트해서 튼튼했고 하지만 오른팔 역시 이 오른팔 부분의 팔꿈치 부분은 좀 치명적이지 싶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거 빼곤 다 좋았는데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뽑기 운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안쪽에 그냥 조립 같은 방식이 아니라 리벳 방식으로 안쪽에서 이제 쇠를 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제 거는 덜 벌려진 걸 수도 있어요. 그 쇠가 이렇게 좀 고정성이.
그러니까 뽑기운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대신에 기본적으로 팔이 좀 큰 편이니까 좀 처지는 거는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세요. 개개인마다 이건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무장 부분에서는 10점 줄까 합니다. 뭐 딱히 나무랄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 재현 그리고 확산하는 이런 팔이라든가 그런 것도 재현 잘 돼 있고 전반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구성 및 기믹 부분에서도 딱히 뭐라고 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슬래시 아킨의 재현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구성품의 재현 그리고 미사일의 재현 그리고 일단 콕피트 해치 오픈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 가동 전 상태 하는 거라든가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시.